오늘 할 건 2차 부등식인데 원래는 요게 하루에 다 하기에 양이 좀 많긴 하거든요. 다 하자면. 근데 좀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하고요. 이게 양이 많은 이유는 뒤에 가서 보시면 요 근의 분리라는 거 나와요. 이것만 해도 1시간짜리 내용이어가지고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좀 하려고요. 좀 바쁘겠지만 하다 보면 점점 다른 세계로 빠져들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해봅시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책에 있는 거 짧게 보고 설명 좀 할게요. 2차 부등식이 뭐냐 정도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냥 차수 2차인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할 건데 요 2차 부등식을 풀 때 이제 그냥 우리가 책에 따라서는 그냥 막 외우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0보다 크면 바깥쪽이고 작으면 안쪽이고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요 앞에 단원의 이름이 2차 함수였잖아요. 그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이런 거 했거든. 여기도 포인트는 뭐냐면 2차 부등식이랑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다라는 거야. 부등식 해를 그냥 구하는 방법을 달달 외워서 구할 게 아니라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머릿속에서 그때그때 생각해서 푸셔야 당연히 오래 남고요. 안 까먹고요. 덜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이랑 2차 함수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짧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밑에 가서 보시면 2차 부등식의 해 이야기하면서 2차 함수 그래프 같이 나오죠. 그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거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2차 방정식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도 보시면 뭐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뭐래요? 또 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부등식 그러면 당연히 언제나 머릿속에 2차 함수 곡선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뒤에 가서 보면 뭐 연립하는 거니까 연립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이 연립 부등식 겹치는 거 시작부터 좋아요. 하시면 되고요. 해서 다시 앞으로 가서 부등식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방정식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생긴 건 2차 방정식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건 2차 함수 그랬다고요. 그래서 요거 둘 사이의 관계라는 건 뭐였냐면 fx 우리 보통 이제 y는 fx 이렇게 그래프 많이 그리죠. y 좌표가 0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찾으시면 그게 이 방정식의 해다 그랬다고요. 그죠? 2차 함수 입장에서 y좌표가 0이라는 건 이제 x축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해랑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죠? 뭐 여기가 꼭 0보다 크다 아니라 크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작다 할 수도 있고 뭐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얘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2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역시나 2차 방정식처럼 2차 함수 끌고 와서 y좌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방정식은 y좌표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x축이랑 만나는 건데 부등식은 뭐라고?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프 그려보면 x축 위에 있다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슨 얘기야? x축에 걸쳐 있어도 되고 x축 위에 있다. 있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고 0보다 작다는 건 당연히 x축보다 밑에 있다는 이야기죠. y좌표가 음수예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밑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얘는 밑에 있든지 걸쳐 있든지 이런 뜻인데 그럼 이 부등식의 해라는 건 도대체 뭐냐? y좌표가 0보다 크도록 하는 말이 되는 건가? y좌표가 0보다 크게 할 수 있는 크도록 하는 x의 범위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x에 뭘 집어넣어야 y좌표가 0보다 클까?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6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6가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중에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찾고 싶다. 그러면 요 그림 중에 y좌표가 0보다 큰 것만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기서 y좌표가 0보다 큰 게 어디 있냐면 x축 기준으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고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y좌표가 0보다 클 수 있게끔 하는 x좌표의 범위는 아예 알파보다 작던지 베타보다 크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커요.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응. 다 하기 귀찮으니까 마지막 건 뭐 볼까요?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건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니까 x축 밑에 있는 거예요. 걸쳐 있어도 되고 이 그림으로 따지면 어디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얘기하는 거래 여기. 그지? 그럼 이 영역에 존재하는 그림은 요만큼이 될 테니까 요 영역에 존재할 수 있는 x좌표 알파보다 커야 되고 베타보다 작아야겠죠? 물론 딱 알파인 거 괜찮고 베타인 것도 괜찮으니까 결국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다?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 그냥 뭐 달달달 외워서 바깥쪽 안쪽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림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맨날 우리 예를 들 때 최고차는 계속 양수인 거 가지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진 거 가지고 해도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라고 보자고요. 요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 녀석 그림을 그렸더니 이따위로 생겼대. 0보다 크다는 건 어디 있는 거라고요? x축 위에 있는 거라고요. x축 위에 있는 부분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 존재하도록 하는 x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0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바깥쪽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뒤집어진 그림이기 때문에 0보다 크려면 오히려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이런 고민할 게 아니고 당연히 그림 그려가지고 이 그림 가지고 x축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위에 있으려면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냥 이거 푸시면 해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그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뒤에 나올 거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꼭 x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 이거하고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푸세요. 이것도 그림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죠. 얘 이거 그림 그릴 거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mx 더하기 n 그래프 두 개 그려보면 얘는 2차 포물선 될 거고 얘는 직선 될 건데 뭘 원하는 거라고요? 포물선이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y좌표가 더 커요 그 얘기니까 그림 그리면 더 위에 있다는 거야. 똑같은 x값 넣었을 때 y값이 더 크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 요 녀석은 이렇게 생겼고 요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은 어디인 거야? 여기지 여기. 그리고 여기가 되는 거라고요. 직선보다 포물선이 더 위에 있다는 건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딱 경계가 되는 게 만나는 교점 알파하고 베타일 테니까 이 부등식의 해 자체는 뭐가 되는 거다? 알파보다 더 작던가 베타보다 커야 돼 그런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x좌표를 찾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림 그려서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넘겨가지고요. m, x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해도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전혀 새로운 녀석이잖아요. 근데 요거 이항해서 만든 새로운 부등식이긴 하거든요. 그래봤자 이 부등식이 해도 당연히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커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항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뭐 나중을 위해서라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요 자체로 풀 수 있으면 바로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놓고 부등식을 풀기가 약간 귀찮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항해서 새로운 식들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려면 어차피 교점 찾아야 되니까 좌변 다 넘겨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굳이 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림 가지고 바로 찾아보시면 되고,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식으로 나왔으면 넘겨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될 거고요. 여기서 다시 요 2차 함수 그림 6개를 좀 살펴보자면 이거요. 우리가 이 6개의 그림을 방정식 할 때도 했는데 이 6개의 그림을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그죠? 가운데 기준으로 잘라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아래로 볼록인 녀석들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애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위로 볼록한 녀석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개랑 이거 세 개는 A에 부어 가지고 구분할 수 있고, 그럼 요 세 개 살펴보면 이 그림 세 개는 뭐 가지고 구분하는 거냐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냐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 얘는 안 만나고요. 얘는 한 번 만나는 거고 얘는 두 번 만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잠을 깨기 위한 노력인 거지. 그죠. 이 세 개 뭘로 구분하죠? 뭘로 구분한다? 잠을 깨려면 말을 하면 돼. 내가 수업을 하면서 자지는 않잖아. 뭘로 구분한다고요? 이 그림 세 개를 구분하려면 판별식 가지고 구분하는 거라고. 그죠? 판별식. 그지? 판별식 어땠다고요? 판별식 어땠다고? 판별식 어쨌니 이거? 0보다 작아야죠. 얘는 0이고요. 얘는 0보다 큰 거지. 그지? 요거 두 개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요거 두 개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요거 두 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많이 나오긴 하니까 뭐 이거 가지고 부등식 푸세요. 그러면 방정식 풀듯이 X축이랑 만나는 점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아서 바깥쪽이냐 안쪽이냐는 그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런 녀석들이나 요런 녀석들이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예요. 그죠?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이거? 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찾아볼 거예요. 없는 것부터 할까요? 이거. 그림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대. 이 부등식의 해를 찾으래. x의 범위 뭐예요? 그냥 실수 전체 되는 거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x축 위에 있잖아요. 이 부등식의 해는 원래 뭐 찾는 거라고? y좌표가 0보다 큰 데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 x에 뭘 집어넣든 다 0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따위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실수 전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였으면 요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할까요? 여기 알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하고 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래.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빼고 전부 다. 알파면 안 돼. 알파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딱 0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0보다 컸으면 좋겠다 하거든. 그러니까 알파보다 크든지 알파보다 작든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를 제외한 실수 전체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 이해되죠? 반응 없으면 난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갈 거야. 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다. 그죠?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 그럼 이거 뭐예요? 이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요. 여기도 그냥 알파 베타 이렇게 할까요? 여기 알파. 얘는 이 부등식의 해가 뭐예요? 0보다 크다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죠? 그 사이에 껴있는 거고요. 요 녀석은요. 이 부등식의 해가 뭐예요? 없다. 잘 놀래는구나. 없다. 그죠?
0보다 크다잖아요. x축 위에는 그림이 없잖아. 여기 딱 걸쳐 있거든. 그지? 알파를 대입하면 빵이잖아요. 나는 빵보다 큰 걸 원하는 거니까 부등식의 해 없고요. 얘도 부등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등식을 딱 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 중에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요. 하나 더. 이번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대. 부등식의 해는 실수 전체됩니다. 부등식의 해는 실수 전체됩니다. 그죠? 알파 0이긴 한데 0 포함하는 거니까요. 부등식의 해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 뭐 이렇게 되겠죠?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 x는 알파. 얘는 없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x는 알파. 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부등식의 해인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만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이 0 이하야.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해 뭐죠? 이거 달러 한 개밖에 없잖아요. 제곱하면 원래는 0 이상인데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해 찾으세요. 그럼 이거 하나잖아. 2차 부등식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림 어떻게 생긴 거예요? x축에 1에서 접하는 건데 0 이하라는 건 x축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이 점 하나 달러 하나밖에 없다고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지. 그죠?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점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지만 실수가 하나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반대로 이거 뭐 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은 경우 그거 다 이렇게 그림 6개 그려놓고 나서 유추해보시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맡겨 넘어가고요. 책에도 보시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표를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까먹겠죠? 엄청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그 표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머릿속에 넣는 건 품이 많이 들고요. 금방 까먹을 거고요. 책마다 순서도 달라요. 뭐 RPM은 그 순서인데 다른 책은 뭐 작은 게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등호 붙은 게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책마다 다 순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말한 김에 지금 요거 이야기한 건데 책에 있는 거요. 제가 지금 요거 2개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있는 거 2개는 맡기고 넘어갈 거예요. 요거랑 거의 똑같은 원리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요 녀석이에요. 뒤에 보시면 그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림이 그려진 상태로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지워야겠다. 저 표에서 특별하게 실수 전체거나 해가 없어요에 해당하는 경우를 따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거 내용 보지 말고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거든요. 그럼 그래프 6개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지운 거. 그 이차함수 곡선 6개 중에 항상 0보다 커요를 만족하는 그림이 몇 번째인 건지 생각해 보시면 되죠. 몇 번째고요? 맨날 0보다 커요. 그러니까 6개 중에 첫 번째 거죠. 이거 6개가 뭔지 기억은 나죠? 우린 붕어는 아니잖아. 이 6개요? 이 6개 중에 맨날 0보다 커요. x축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걔는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는 거고. 그죠? 이거 둘 다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그림으로 따지면 이거 6개고 첫 번째 있는 건 요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6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다고? 최고차의 개수,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리고 판별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였거든요. 그거 2가지 기준으로 이 6개의 그림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따지면 요 녀석이야. 그림으로 따져서 요 녀석이라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여야 된다는 이야기고 판별식 입장에선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찾아진다고요. 이 그림 가지고 떠올리셔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야. 그럼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거라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시는 건 당연히 또 까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6개랑 최고차 계수 판별식 동원해서 연결을 좀 시켜두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헷갈리지도 않겠죠. 이게 2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이고요. 앞에 보시면 해가 주어진 경우에 2차 부등식 작성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건 뭐 방정식 푸는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조심해야 될 건 방정식이랑 다르게 부등호의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대요. 그럼 이것도 아이고,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거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등식의 해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커요를 만족하려면 일단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는 녀석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고요. 요 녀석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면 y좌표 어때요? 0보다 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x-알파, x-베타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해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커요였으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들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원하면 똑같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알파랑 베타 사이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 어때요?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계가 되는 것들은 2차 방정식 만들듯이 하시면 되고 부등호의 방향만 위에 있는 건지 밑에 있는 건지 그래프 이용해서 결정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립부등식 얘기하기 전에 뒤에 예제 몇 개만 풀고 연립부등식 이야기를 할게요. 계속하면 지겨우니까. 제가 지겨우니까. 다 할 건 아니고요. 몇 개만. 첫 번째 유형부터 볼 텐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대. 고맙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부등식 풀어보세요거든요. 이건 눈치가 채지죠. 되게 어렵게 생긴 것 같지만 mx 더하기 n이 우변에 있던 걸 좌변으로 이항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를 풀란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걸 풀란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는 건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이 영역에 존재하는 포물선 그림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요만큼이니까 x좌표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껴있는 거죠. 그죠? 등호 포함되어 있으니까 x 찾을 때도 등호 포함해서 마이너스 2 이상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이 주어진 경우라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해보면 돼. 하시고요. 푸는 건 뭐 패스. 뒤에 가서 보시면 세 번째 건 절대값인데 이 절대값 붙어 있는 녀석은 방정식 할 때도 그렇고 부등식 할 때도 그렇고 뭐 좀 편하게 풀자면 편하게 풀 수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제 부등식이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값이어서 여러분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부등식 그냥 2번 푸시면 되겠죠? 그냥 산수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고요. 제일 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이거 1차 부등식 할 때도 이야기했죠. 절대값 씌운 게 6보다 작대요.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절대값 씌운 녀석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6보다 작더라. 뭐 그런 의미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등식 2개를 풀어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약간 졸릴 것 같긴 하지만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원래 어떻게 찾을 거라고?
이렇게 찾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잖아요. 그래프로.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거 그려볼 거야. 얘는 x축이랑 0하고 5에서 만나는 녀석이거든요. 0이 여기 있겠죠? 5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대충.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6이랑 마이너스 6을 찾아보재. 6은 이거보다 위에 어딘가 있겠죠? y는 6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y는 마이너스 6이고 y는 6 그거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마이너스 6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이 꼭지점보다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x좌표 2분의 5니까 2분의 5를 대입하면 6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2 넘어 얼마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뭘 원했다고? 마이너스 6이랑 6 사이에 껴있대요. 이 상황에서 그림을 따지면 어디 얘기하는 거다? 여기 얘기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들어있으려면 도대체 x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생겼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요만큼이겠지. 요만큼이겠지. 그죠? 여기서 여기 사이, 여기랑 여기 사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 뭐 어차피 교점은 다 찾긴 찾아야죠. 방정식 풀어가지고 찾은 다음에 해를 찾으다 어떻게 생겼다고? 이거 둘 사이 또는 이거 둘 사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방정식 부등식 풀듯이 이거 풀고 연립해서 풀어. 당연히 그게 답이긴 한데 그림으로 따졌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어컨? 그 뒤에 4번 유형 같은 경우엔 2차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고 해가 나와 있고 이걸로 이제 A, B 개수 찾으세요인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는 0이고 아이고 얘를 는 0이라고 보면 얘하고 얘가 두 근이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A랑 B를 찾으시면 돼요. 물론 방정식이랑 부등식의 차이는 등호가 부등호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부등호도 생각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등호의 부호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등식의 해가 어때요? 밖으로 벌어지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녀석은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거 A. A의 부호가 어떻게 생겼다?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다? X축 위에 있어요인데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0보다 커요가 밖으로 벌어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부호가 양수구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그냥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 그렇게 찾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A나 B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로 가볼까요? 유형 6번하고 뭐 7번 이런 애들인데 해를 찾는 건 방정식이랑 푸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방정식이랑 좀 다른 녀석은 아까 말했던 거 이런 거예요. 2차 부등식이야. 그런데 해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2차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도대체 그 6개의 그림 중에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만 있다고. 이 그림 6개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죠? 그런데 지금 0 이하의 해가 하나만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 6개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다? 요놈 이야기하는 거다. 0 이하라는 건 뭐예요? X축에 걸쳐 있든가 그거보다 밑에 있어요. 그 얘기인데 X축에 걸치거나 밑에 있는 점이 딸랑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얘기잖아. 부등식에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X좌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점으로 따지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 속하는 점이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럼 이 그림 6개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참고로 얘는 0 이하인 해가 이만큼이고요. 얘는 여기랑 여기잖아요. 이건 전체야. 얘도 전체고. 그지?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건 이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요 그림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는 것과 판별식이 0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K의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뭐 똑같은 거니까 됐고, 밑에 있는 7번 유형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뭐 실수 전체냐, 뭐 한 개냐, 두 개냐, 이거 아니고 그냥 해가 있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최고차한 개수가 양수네. 아래로 블록이겠죠? 추워? 아, 네. 0보다 작대요. X축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 X축 밑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6개인데 이 최고차한 개수 양수인 거 뻔히 아니까 앞에 있는 거 3개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해를 가지려면 이 그림 3개 중에 누구이면 될까? 생각해보면 되죠. 누구면 돼요? 이거면 되죠. 그죠? 얘는 X축 밑에 그림이 없잖아요. 얘도 X축 밑에 그림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X축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0보다 작아요가 해를 가졌다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럼 이 그림 3개 중에 요 녀석이다 라는 거니까 우린 뭘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가지고 찾는 거라고요.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도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들 헷갈려 하거든요. 헷갈리지 마세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그 판별식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착하고 나쁜 게 없다고. 그냥 괜히 판별식 그러면 다 0보다 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얘는 0보다 큰 거고 이건 0보다 작은 거예요. 머리 가지고 판단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 그림 3개 중에 누구인지를 보시고 판단해보면 되겠다. 이거요. 아, 이것도 해야겠네. 요거랑 세트로 맞춰서 뒤에 가서 보시면 이런 것도 나와요. 뭐 항상 성립하던가 해가 없던가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하나 볼까요? 계속 위에 거만 보니까 재미없죠. 2차 부등식이 나왔어요. 0보다 작다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또 그림 6개 생각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보다 작다. 해가 실수 전체래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보다 작대요. 이 6개의 그림 중에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되겠죠? 누구예요? 그죠? 이거잖아요. 마음의 소리로 듣고 있어요. 마음의 소리라도 하세요. 이거라고 이거. 그지? 6개의 그림 중에 0보다 작아요가 실수 전체라며. 이거라고요, 이거. 그럼 다시 이 6개의 그림 구분하는 방법 뭐였다고? 최고차한 개수. 이건 음수여야겠네요. 그죠? 판별식은요. X축이랑 안 만난 거야. 실근이 없는 거예요. 판별식 0보다 작은 겁니다. 그죠? 요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A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A 값 찾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옆에 볼까요? 아니 뭐 똑같이 요걸 할까요? 이번엔 뭐래?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이건 얘는 얘 나름대로 포물선이고 얘는 얘 나름대로 직선인데 저 상태로 두고 볼 이유가 전혀 없죠. 한쪽으로 다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좌변으로 다 넘겨보면 a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요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든요. 이 6개의 그림 중에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X축 위에 있대요. 해가 없대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X축 위에 있는 거 나와.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왔다고.
X축 위에 그림이 아예 안 그려진다고요. 그죠? 그럼 이 6개의 그림 중에 X축 위에 아무도 없는 거 누구예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얘도 X축에 살짝 걸쳤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X축 위에는 없잖아요. 이게 0 이상 그랬으면 얘만 답일 텐데 0보다 커요니까 이거 두 개가 다 답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6개의 그림 중에 이 2개의 그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다? 최고차항계수, 음수여야 되고 판별식은요. 0보다 어쨌다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 안 해봐도 되겠죠? 요 할까요? 이거 판별식 써보면 이게 너무 다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0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에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8a 더하기 4a 더하기 4입니다. 얘가 0 이하네요. 완전 제곱식이네. a 더하기 2의 제곱이 0 이하입니다. 이 부등식의 해는 뭐다? 이렇게 생겼네요. 다행히 0보다 작으면서 판별식이 0 이하인데 요거 하나 나왔으니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찾으려고 했는데 방정식처럼 하나가 나오기도 한다. 이고요. 요 바로 밑에 보시면 834번. 이 833번이랑 834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한글이에요. 얘는 2차 부등식 그랬잖아요. 얘는 그냥 부등식 그랬죠. 2차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림 6개 그리는 건 2차 부등식, 2차 함수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 6개의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K가 만약에 딱 2였으면 0이 없어져요. 얘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만 남아요. 아무튼 K가 2인 경우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애들은 A가 0일 때 고려하지 않아요. A가 0이면 2차가 안 되잖아요. 2차 부등식이라고 못을 박아줬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는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어쨌다고 2차라고 못을 박지 않았다고요. 얘가 없어지는 경우도 부등식이긴 하다고요.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0인 경우도 생각은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갑자기 범위가 나왔는데 3 이상 6 이하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요거는 물론 얘도 이제 그림 떠올려 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내년에 엄청 자주 나올 거거든요. 내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수학2라는 단원에 가시면 아예 요거 가지고 챕터가 하나 있어요.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거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좀 간소화해서 여기서 찾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fx가 항상 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냐? 요 범위에서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찾는 거예요.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을 찾아봤더니 그놈이 0보다 크더라라는 거야.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 그거보다 클 거잖아요. 제일 작은 거 찾았거든. 제일 작은 게 0보다 커? 그럼 나머지도 다 0보다 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특별히 범위가 없어도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 보면 우리 판별식 보잖아요. 판별식 왜 보는 거야? 판별식의 부호가 사실은 꼭지점에 y좌표하고 관련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함수 얘기할 때.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커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반대로 제일 큰 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아요.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라는 건 사실은 뭘 찾으라는 이야기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 찾으세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와서 보면 요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어요. 니까 0보다 크다잖아요. 이거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근원만 0 이상이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조금만 더 고급지게 풀자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 문제, 요 문제인데 K의 값에 따라서 부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K만 남겨두고요. 나머지 다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고요. 범위는 역시나 3에서 6 사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요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우리 뭘 보여주면 된다.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찾으면 된다. 그거보다 4K가 더 크면 된다.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요거 2차 함수 곡선 그려보면 이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대칭축의 위치가 2거든요. 3에서 6 사이니까 여기를 3이라고 보고 여기를 6이라고 보면 살아있는 이 범위에서 이 그림 2차 함수 곡선 살아있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만큼 살아있다고. 그지? 근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4K는 어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흰색보다 더 위에 어딘가에 4K가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만 보면 된다고? 최대값만 보면 된다고요.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 찾아서 그거보다 4K가 더 커요. 그거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 문제 풀어보시면 2차 함수예요.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뭐부터 봐야 돼? 뭐부터 봐야 돼? 대답을 해. 2차 함수 최대값 찾을 거야. 최대값 찾아서 얘가 그거보다 더 크다 이럴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요? 대칭축 2차 함수 대칭축 찾는 거고요. 축의 위치 어디 있냐면 x는 2예요. 그죠? 주어진 범위 안에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서 최소일 텐데 없으니까 여기 얘는 버릴 거고요. 그럼 3하고 6 중에 축에서 더 멀리 있는 게 최대값이겠죠? 가까이 있는 게 최소값일 거고. 그래서 이제 x가 6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6을 대입해 보시면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K란 녀석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인 15보다 더 크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K의 범위는 4분의 15 이상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수 K의 최소값은 4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년에 엄청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진 범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데 그림 그려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찾으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K 이런 거 하나씩 남겨두는 경우 많거든요. 다 포함시켜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으셔도 되지만 이 녀석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K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넘겨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K의 범위를 찾는 게 더 괜찮은 방법이에요. 유형 11번이나 12번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아니라 포물선이랑 또 다른 임의의 직선인 경우인 건데 그래서 푸는 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말로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얘랑 비교할 건데 얘가 얘보다 위에 있대요. 부등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이거 이렇게 그 부등식의 해가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근각에서 관계처럼 푸는 거지 뭐 앞에서. 그죠? 해가 주어졌을 때 계속 찾는 거랑 거의 똑같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대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가 티가 나죠? 이거 하나 쓸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이란 녀석이 이거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등식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a의 범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왼쪽으로 다 몰아버릴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2a-7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얘가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프를 떠올려야겠죠? 하나, 둘, 넷. 접하고 뚫고 이렇게 6개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 실수 전체에 대해서 0보다 작아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 녀석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 음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요거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고요.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건 이미 나와 있으니까 판별식만 가지고 A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졸릴 텐데 쓸데없는 소리 하나만 더 할까요? 2차 함수고요. 직선인데 이 직선 A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져요. 지나가는 점이 항상 있죠.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어디예요? 2,1이에요. 별론가? 다들 막 이런 표정인데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A를 묶어가지고 묶여 있잖아요. x-2고 남는 게 누구야? 더하기 1 -y는 0이잖아요.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 찾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2,1을 지나가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 x축은 됐고요.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녀석이고요. 축의 위치가 2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어디 지나간다고? 2,1이라는 점을 지나간다고요. 참고로 2,1은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 -4 더하기 8 빼기 6이니까 -2 나오네요. 요 점의 좌표는 2,-2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 지나간다고? 2,1을 지나간다고요. 여기 어딘가를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럼 A의 너무 높다. A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으면 안 만났을 수도 있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죠. 얘가 얘보다 밑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까지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찾으라는 이야기인 거다. 접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찾으라는 이야기인 거다. 찾아보면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는 거구나 이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찾는 것도 판별식 가지고 찾잖아요. 지웠습니다만 한쪽으로 다 몰아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하잖아요. 그죠? 판별식이 0인 상황이 뭘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만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식으로 그냥 찾자면 한쪽으로 다 몰아서 판별식으로 해결하셔도 되지만 도대체 얘가 의미하는 게 그림상으로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보면 뭐 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한 번쯤은 떠올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유형 13번은 활용인데 이 활용 문제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연립부등식인데요. 이 연립부등식도요. 사실은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게 연립방정식 풀어봤고 1차 연립부등식도 풀어봐서 알지만 연립 2차라고 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2차 부등식 2개 찾아서 겹치는 영역 살펴보시면 되고 그 겹치는 영역 살펴볼 때 수직선에다가 잘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의 부등식에서 나온 건 한 층에다 표시를 하셔야 얘가 겹쳐야 되는 건지 안 겹친 건지가 티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 푸실 때 수직선에 해 표시하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이건 뭐 1차냐 2차냐가 전혀 여러분을 괴롭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의상 하나만 풀어볼까요? 뭐 이런 거? 부등식을 푸세요는 재미없으니까 요 부등식의 해가 이거예요. 일 때 K의 값의 범위 한번 구해보세요입니다. 첫 번째 건 숫자 다 나왔으니까 이건 부등식이 아예 풀어지죠.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여기 X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는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면 x 더하기 5
x-2가 0 이하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5하고 2가 경계가 되겠죠. x축이랑 만나는 게 -2랑 5잖아요. 그 상태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니까 그림 어떻게 생겼다고? -5랑 2에 요렇게 생겼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0보다 작아요. 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랑 2 사이에 껴있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5에서 2 사이래요.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인데 두 번째 거 되게 무섭게 생겼지만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요거 k 더하기 2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걸로. 그죠? 그래서 여기 x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은 인수분해를 해보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x축이랑 만나는 게 -k, -2하고 1에서 만나는데 0보다 작다 하잖아요. 그럼 얘도 아래로 볼록일 거고 요거 두 점 사이에 껴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얘가 1보다 크냐 작으냐는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1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1이라는 값에서 얘를 끌어올렸다고 보면 1에서 올라와서 왼쪽 편으로 떨어져서 -k, -2가 되면 연립부등식해가 이런 모양새로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에서 올라오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겹치는 영역으로 얘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요 녀석이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게 아니라 올라와서 1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k, -2는 당연히 2보다 오른쪽 어딘가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겹치는 영역으로 얘가 남을 거니까.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요 2랑 -k, -2 비교해보면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라는 소리고요. 같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이! 같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둘이 같으면 안 됩니다. 얘는 구멍이 뚫렸잖아요. 구멍이 뚫렸다고요. 얘가 만약에 2였으면 연립부등식의 해에서 2는 빼야 돼요. 그죠? 그런데 2를 데려갈 거니까 요 2를 데려가려면 이놈이 아예 2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지 겹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k가 -4보다는 작아요.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주제는 실근의 부호하고 근의 분리인데 시간이 벌써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